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우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연말입니다. 좋은 설계를 위해서 오늘 저녁, 내일 저녁에는 좋은 꿈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초짜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점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시고 여러분들 자동차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 밟습니다. 브레이크 중이에요. 영상 잘 보셨습니까? 주행 중에 엑셀 페달을 놓았을 때, 즉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자동차면 주행을 합니다. 서행, 가속, 주행 이런 상태입니다. 이러다가 속도를 늦춥니다.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이때의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차가 섰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방금 보셨던 영상을 이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이 부분에서의 어떤 변화가 오는가를 또 보십시오. 브레이크 밟습니다. 브레이크 중이에요. 다시 보셨습니까? 한 번 더 보실까요? 브레이크 밟습니다. 브레이크 중이에요. 또 15초짜리의 영상 세 번째 보셨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아무 언급도 안 한 상태일 때 영상을 보셨고, 두 번째는 여기에 가속 말입니다. 주행 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의 상태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보신 겁니다. 두 번을 더 보시니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하게 관심을 두지 않고 운행을 하는 분은 어떤 경우인지를 모르십니다. 보겠습니다. 속도 유지, 그러다가 감속 시 드롭, 속도가 빠르답니다. 빠르다 이겁니다. 곧 서서히 가속되고 서서히 감속되고 이렇게 보았을 때 이 각도가 비슷해지면 좋겠는데 현재 이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이 각도가 커졌죠. 빠르게 감속됐다. 이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서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동차는 저에게서 진단을 받았던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했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세 가지는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쉬웠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는가? 미션 하우스. 여기로 가셔서 오토미션에 문제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시고 오토미션 정비를 의뢰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감속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속도를 줄일 때 기아 빠지는 게 느껴진다. 그래서 감속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속 충격도 아니고요. 미션의 트러블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엔진의 트러블입니다. 오, 엔진의 트러블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쉽지 않은 이해를 제가 권유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무심코 지냈던 또 무심코 들었던 한 가지를 별도로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간략하게나마 곧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의미의 용어인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OBD2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OBD가 뭔지 듣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모르십니다. 온 보드 다이어노스틱, 엔진의 진단 결과를 보드 위에다가 보여줘라. 곧 이 보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계기판입니다. 경고등 뜨죠.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생긴 경고등을 띄워주는 겁니다. 수천 개의 경고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 경고등을 그냥 램프로만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정비업체로 달려가셔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OBD1, 2 이렇게 있는데요. 즉 OBD1 그리고 OBD2 이렇게 되어 있는데 OBD1은 무엇이냐, 2는 무엇이냐. 1은 모르신 상태에서 OBD2라는 용어만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겁니다. 진단 결과를 계기판에다가 띄워준다 1단계, 진단 결과를 계기판에 띄워준다 2단계. 그러면 3단계도 있느냐? 있습니다. 아직 시행 전입니다. OBD3는 시행 전입니다. 시행이 안 된 상태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만일에 시행이 된다면 자동차 운행을 무척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행될 예정이니까 우선 접겠습니다. 보충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OBD1은 기계적 고장을 진단한다 이겁니다. 기계적인 고장. 기계적인 고장이요? 우리가 금방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OBD2라고 하는 거는 배출가스입니다. 배출가스에 문제가 있으면 띄워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자동차 검사를 하러 갔어요. 갔더니 HC가 100인데 200ppm이 나왔다. 그럼 어때요? 불합격된 거죠. 탄화수소가 과대하게 나갔다. 곧 우리가 숨쉬고 마셔야 되는 공기가 오염됐다. 그랬을 때 이런 경우에는 배출가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띄워주는 경고등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배출가스는 쉬워요. 연료가 많이 들어간다. 가령 10대 1의 비율로 운행하던 자동차였는데 어느 날부터 8대 1, 즉 1리터를 가지고 8km밖에 못 가더라.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차는 배출가스가 과대하게 나가고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단해 봐야 되겠다. 경고등이 안 켜지면 잘 모르죠. 경고등이 그 당시에 켜졌다 그러면 진단을 해봐야 되는구나, 또는 정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정비업체로 가셔서 왜 연료가 많이 먹느냐, 또는 왜 경고등이 켜졌느냐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는데,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단계고, 경고등이 켜지지 않았는데 연비가 나빠졌다 그러면 초기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동차를 정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휠 얼라이먼트가 틀어지거나 휠 밸런스가 틀어지거나 또는 타이어 공기압이 작은 경우에 연비는 나쁜데 엔진에서의 배출가스는 많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타이어 공기압 관리, 타이어 마모가 편마모냐 정상마모냐를 보시는 거고, 자동차가 주행할 때 똑바로 가느냐 흔들흔들 가느냐, 여러분 스스로는 모르시겠지만 주행 중에 일직선로를 가고 있는데 핸들을 가만히 잡고 있는 게 아니고 핸들이 좌로 우로 계속 돌려주면서 가야 된다. 이런 자동차는 휠 얼라이먼트나 타이어 공기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요즘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모니터링 해주는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경고등이 켜지지 않으면 공기압은 정상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데, 공기압이 균일하게 빠지면, 균일하게 부족하면 그때는 경고등을 띄우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가 주행할 때 회전 거리, 즉 타이어 한 바퀴에 굴러가는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비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경고등을 띄우지는 않는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험했던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길 것 같아서 엔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론으로 가서 OBD1 한번 보겠습니다. 파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 폭, 여기서 여기까지 폭, 이쪽에서 여기까지의 폭, 일직선 상태입니다. 균일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RPM도 안정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때는 경고등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가 이렇게 높낮이가 어때요? 일정하지 않고 다르죠. 이 높낮이가 다르다는 얘기는 RPM이 빨랐다 느렸다 한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으로 나온 센서가 CKP라고 합니다. 크랭크 포지션 센서입니다. 엔진이 회전하는 것을 감지해주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CKP 파형을 찍어서 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아, 내 차의 상태가 규칙적이지 않구나. 즉 정상과 비정상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띄워준다. 그것도 있는데 만일에 방금 전에 보셨던 파형과 같은 모습이 ECU로 입력이 된다. 그러면 CKP는 RPM입니다. ECU로 갑니다. 엔진의 회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연료 분사를 감량한다. 연료를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감량한다. 만일에 늘려주면 엔진 RPM이 상승합니다. 곧 정해진 RPM보다 더 상승하기 때문에 ECU는 RPM을 낮춰주기 위해서 연료 분사를 감량한다. 이 감량의 정도의 편차 보겠습니다. 1번, 3번, 4번, 2번, 1, 3 사이에 점화 순서 또는 폭발 순서대로 흘러간다 라고 했을 때 1번의 RPM이 700이고요. 3번 RPM이 650이다. 4번 RPM이 750이다. 2번 RPM이 700이다. 했을 경우에 750쪽에 들어가는 연료량을 줄여야 됩니다. 낮춥니다. 그러면 650 정도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700도 빼고 여기도 빼고 이렇게 되죠. 곧 연료를 빼는 양이 더 많으면 ECU는 인젝터에 문제가 있거나 점화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CKP를 통해서 엔진의 파워 밸런스를 맞춘다요. 맞춰 나간다. 이것 때문에 가솔린 차에서는 점화 시기가 지각 또는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점화 시기를 봤더니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가령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5도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값이 표출되면 아, 내 자동차에 파워 밸런스에 문제가 있구나. 그 파워 밸런스가 힘의 불균형입니다. 다시 한번 보충을 드리면 흡입의 불균형. 공기를 빨아들이는데 1번 시린더, 2번 시린더, 3번 시린더 했을 때 1, 2, 3, 4번으로 봤을 때 각각의 시린더에서 빨아들이는 공기의 양이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 어때요? 엔진이 파손될 수 있겠구나 라고 ECU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연료 분사 감량 분사를 줄여준다. 이렇게 되면 공연비 희박. 공기는 많이 들어오는데 연료 분사량은 작은 겁니다. 공연비 희박. 엔진 압축 불균형. 압축은 흡입된 공기를 압축하는 겁니다. 만일에 흡입 공기가 4개 시린더로 6개 시린더로 공기를 균일하게 빨아들였다. 한 개 시린더당 500cc라고 했을 경우에 500cc를 균일하게 빨아들였다. 그런데 압축이 불균일하다. 그러면 어떤 데 문제가 있습니까? 불균형한 이유는 밸브에서 리크, 새고 있다. 그러니까 빨아들인 공기를 흡입, 압축 밀어 올릴 때 밸브가 새면
피스톤이 내려갈 때 밸브가 열립니다. 흡입 밸브 이렇게 들어가고, 압축할 때는 밸브가 닫혀야 돼요. 그런데 밸브가 떠 있어요. 그러면 밸브가 떠 있는 틈을 타고 역류하는 겁니다. 어때요? 압축이 불균일해지죠. 이렇게 불균일한 압축 상태를 보이면 ECU는 크랭크 앵글 센서 CKP 파형을 통해서 압축이 일정하지 않구나, 여기에 강한 폭발을 시키면 안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연료를 또 감량 분사, 연료 분사를 줄인다. 그리고 나서 점화 시기를 지각 제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료 분사량인데, 연료 분사량은 일단 놔두고요, 엔진의 시린더별 온도 편차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간단한 도해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엔진이 이렇게 있고요, 내부에는 시린더가 있습니다. 이 시린더 주변에 물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원통을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에 워터 펌프가 있어서 물을 펌핑 해주면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디에이터 쪽으로 흘러나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1번 시린더 쪽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워터 펌프가 밀어줍니다. 1번 쪽은 찬 물이 들어갔어요. 2번으로 가면서 약간 데워지고, 2번 시린더를 지나가면서 3번으로 갈 때 또 데워집니다. 그러면 1번의 온도와 T1과 4번의 T4, 4번 쪽이 높아지겠죠. 이런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4번 쪽에다 분사되는 연료와 1번 쪽에 분사되는 연료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때 역시 공연비 편차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폭발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역시 점화 시기로 제어한다. 세 가지가 문제가 생기면 OBD1 제어, 이것 때문에 각종 경고등을 띄워준다. 얘들이 문제가 있는 걸 놔두고 P0300 멀티 시린더 미스파이어가 보이면 점화장치 올 교환, 이거 올바른 정비가 아니죠. 멀티 시린더 미스파이어가 생기면 파워 밸런스에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이 장사를 하는 분인가 제조장가는 모르겠지만 정비사들은 이거 보이면 무조건 이걸 바꿔요. 점화장치를. 그리고 나서 운행을 했더니 또 들어와. 그때 가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니 이 사람이 돌팔인가?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 속에서 섣부른 판단, 즉 정비하고 생각하느냐, 진단하고 정비하느냐, 이런 영상이 있는 겁니다. DPF 필터에 경고등이 켜져서 갔더니 EGR 밸브를 바꾸라고 하더라. 비용이 90만 원 들었다. 또 켜져서 갔더니 이번에는 DPF를 뜯어서 보더니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빵꾸가 났더라. 빵꾸라면 배기가스가 나가든 이렇게 나가든 새는 소리가 들렸을 건데 왜 이 소리는 못 들었느냐는 거지. 못 들었느냐. 정비사도 차주분도 그래 놓고 이것만 하면 될 것을 EGR까지 건드린 것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전투성 질문을 올렸더라. 제가 그 말씀을 영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OBD1은 엔진의 기계적 파손 또는 폭발, 외국인들은 파손이라는 말보다는 폭발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폭탄 생각해서. 그래서 폭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력, 제한, 진단 코드 이걸 띄워주는데 이 코드가 P로 시작되다 보니 모두 다 OBD2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OBD1 플러스 OBD2라고 했지만 2의 개념보다는 데이터를 보고 이거는 OBD1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냉각수 온도에 의한 흡입을 잘 못하는 것이냐,
엔진 오일 때문에 압축이 규칙적이지 못한 것이냐, 그리고 점화장치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균일하게 점화 제어를 하기 위해서 맞추는 것이냐, 또는 냉각수의 온도가 시린더별로 너무나 과도한 편차가 생겨서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각수가 빨리빨리 흘러갈 수 있는 비중과 잘 흘러갈 수 있는 유동성, 폐하를 맞추어 주면 시린더 간의 온도 편차가 거의 안 납니다. 그러니까 냉각수 하나만 건드려도 차가 잘 나가요, 힘이 좋아졌어요, 연비가 좋아졌어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각수에 대한 언급을 자꾸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각수는 무시할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엔진에서의 80%의 성능을 보여주는 제1요소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엔진 오일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오일 사용해도 10%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80%짜리를 건드려서 성능 변화를 주는 게 좋으냐, 어떤 사람처럼 8리터 들어가는 자동차인데 오일 교환하는데 56만 원 들었어요, 이런 분도 봤어요. 그런데 오일이 얼마나 뻑뻑한지 몰라요. 더 이상 언급할 수 없었어요. 그분은 단골집에서 했다는데 내가 이 엔진 오일 좋습니다 라고 못했고요. 연비가 나쁠 것이고 차가 뻑뻑할 것이고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죠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 연비 나쁘고요, 순발력이 없어요, 비싼 오일 넣었으니까 그런가 그 생각을 했대요. 나중에 찾아오셔서 오일 점도를 변화를 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일 바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안 바꾸고 점도의 변화만 줬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동차에서의 고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의 증상들, 이걸 원인 파악을 해서 압축하면 2가지, 3가지 이 범위에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디젤차는 보통 2가지. 오래된 자동차 지금 매연이 펑펑펑 나오고 있어요. 그거 2가지로 해결되냐? 안 돼요. 이미 다른 부분까지 오염됐기 때문에 그때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가솔린차도 3가지. 근데 오래된 자동차, 무신경하게 관리된 자동차는 4가지, 5가지로 늘어날 수 있다. 이걸 감안하시고 차가 출고되면 단골집에 가셔서 냉각수 비중 맞춰줘라, pH 맞춰주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플러그 갭도 맞춰달라 하시고요. 뭐 디젤차는 플러그가 없으니까 가열 플러그 빼서 간격 맞춰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가열 플러그는 그냥 히터입니다. 그래서 간격 맞추는 게 없습니다. 곧 디젤 자동차는 냉각수와 오일 점도를 맞추는 것이고, 가솔린 차는 플러그라는 것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스파크 플러그 갭을 맞추는 것이다. 메이커에서 정해진 스파크 플러그 갭을 보여주는 자동차는 한 대도 발견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정비해 오면서 제가 발견한 내용입니다.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게이지 사서 직접 여러분이 맞추셔도 됩니다. 단 플러그 갭을 맞췄는데 0.01인치 뭐 이렇게 맞추었던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치로 맞출 거냐 미리로 맞출 거냐 그거를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파워 밸런스, 이거는 OBD1이다 라고 하는 거. 파워 밸런스에는 흡입, 압축의 점화의 균일도를 파워 밸런스라고 한다. 곧 제 영상을 통해서 파워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라고 하는 자동차는요, 가속감 떨어집니다. 엑셀 페달을 밟을 때 더디게 나갑니다. 엑셀 페달을 뗐을 때 속도 감속이 너무나 빨리 일어납니다. 누가 뒤에서 잡고 있는 듯이 당기듯이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럴 때 오토미실의 고장보다는 엔진에서의 파워 밸런스 불량이구나 라고 아시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스스로 반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이거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우측 상단에 연속 보기가 나옵니다. 그걸 눌러서 꾸준하게 연속 보시는 것도 여러분 자동차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전략을 위해서 도움되는 영상들이 쭉 있다는 것을 아시고 헛돈 쓰지 않는 자동차 관리를 이제부터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브레이크 밟습니다. 브레이크 중이에요.